위안부 단체 후원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윤미향 의원이 항소심 재판에서 본인의 예상을 깨고 1심보다 훨씬 더 높은 형벌이 선고됐습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신면입니다. 벌금형 1심 뒤집고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물론 집행유예가 뒤에 붙습니다만 징역형이 나온 거예요. 재판부의 판결도 인용합니다. 윤미향 의원, 기부금을 사적으로 사용했고 후원자의 기대를 저버렸다. 자, 판결 내용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윤미향 의원은 정의연 후원금을 일부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횡령 인정액이 늘어나고 일부 혐의가 추가로 유죄 판단을 받으면서 1심의 벌금 1,500만 원보다 이 형량이 좀 크게 증가를 한 겁니다. 그렇네요. 재판부는 위안부 지원 등의 모집금을 철저히 관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기대를 저버린 채 횡령을 하고 정대협을 지원하고 응원하는 시민들에게 피해를 입혔고 직접적인 변상이나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또 인적, 물적 여건이 부족한 상황에서 활동을 했고 여러 단체와 좀 위안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했던 점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고요. 예? 집행유예 포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의원직 상실해요? 4년 임기 중에 이미 지금 3년 훨씬 지났는데 임기를 많이 채웠죠. 예, 지금 이제 2심 끝났습니다. 자, 1심 때는 벌금형이어서 그런지 윤미향 의원이 좀 당당한 모습을 잃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제 징역형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재판이 끝난 뒤에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대부분 무죄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부 약 1,700만 원에 해당되는 횡령금은 유죄로 인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도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남은 항소심 절차를 통해서 그 부분도 충분히 소명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2심 재판을 통해서 저의 무죄를 충분히 입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료를 제출을 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상고를 통해서 제 무죄를 다시 한번 입증을 해 나가려고 하고 이 일로 인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30년의 운동이 소멸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말씀. 자, 양은경 법조 출입 기자. 제일 궁금한 게 무죄였다가 유죄로 된 거, 이게 왜 그랬을까? 어떤 부분이었고 그 이유가 뭐라고 분석되고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게 이게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모금한 1억 3천만 원이에요. 1억 3천만 원 김복동 할머니 조의금? 네, 그렇습니다. 원래 기부금품 같은 경우에 그냥 개인이 막 모집하면 안 되고 예. 법에 따라 정식으로 신고 절차라든지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1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모집이 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하면서도 예. 여러 사정상 뭐 이 정도는 그래도 사회 상규상 봐줄 수 있다.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2심에서 보면 그 부분을 하나하나 반박을 한 거죠. 아하. 일단 액수도 굉장히 크고 1억 3천이나 그렇습니다. 되니까. 1억 3천이나 되고 이거를 한 달 동안 모집을 했다는 거예요. 장래 보통 3일 동안 모집하고 뒤늦게 뭐 죄송합니다 하고 뒤늦게 주는 분이 있는데 한 달간 모집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김복동 할머니 유족도 없었거든요. 유족의 뭐 생활비 보전 뭐 이런 성격도 아니고. 자, 그럼 그 돈을 어느 계좌로 받았어요? 그 돈을 이제 개인 계좌로 받아서 윤미향 의원 개인 계좌로. 그리고 이제 그 돈의 용처가 보면은 시민단체 지원이라든지 뭐 저희가 이제 판결문 파악한 거 보면은 이제 활동가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장래 목적하고는 이제 무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이건 이제 횡령이 아니라 이제 보조금법 위반으로 해서 일심 무죄 났던 걸 유죄를 인정을 했고 또 하나 크게 달라진 부분이 횡령액이 대폭 늘어난 거예요. 예. 1,700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늘어났는데 이건 이제 어떤 차이냐면은 1심 같은 경우에는 용처를 제대로 이를테면은 뭐 음식점 영수증을 갖다 내면서 이거 할머니들하고 간담회 했다라고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인정을 해준 거예요. 예. 근데 2심 같은 경우에는 이게 미심쩍다 보니까 집 근처 음식점이고 요가 강습비도 좀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요가 네. 강습은 1심에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아니 요가하고 위안부 할머니 그 활동하고 무슨 관련이 있어요? 유죄.
이렇게 갔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1심에서 이걸 왜 무죄를 받는지 명목상으로 봐도 이거는 위안부 활동하고 관련이 없는데 몸이 튼튼해야 되니까. 그래서 정말 사람이 발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의를 가지고 해석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많긴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1심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2심에서는 유죄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윤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후에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일기도 했었죠. 윤은 1심 선고 당시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박상도 전 의원이랑 윤미향 의원 판결 관련해서 국민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사건은 새로운 검찰에서 끝까지 제대로 수사해서 밝혀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제대로 그 두 사건 제대로 밝혀내지 않은 커서 정의가 실현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반드시 이 공권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정의로운 결과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저 당시에 새로운 검찰이라는 얘기를 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는데 결국 2심에서는 형이 더 늘어났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따져보죠. 1심 판결 났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때 막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잖아요. 저렇게 올렸었거든요.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된 그는 그동안 얼마나 억울했을까. 저조차 의심했으니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다시 정신 바짝 차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윤미향 의원을 너무 폄하했군요. 라는 취지로 글을 1심 나오자 올렸거든요. 근데 2심은 아직도 별다른, 물론 지금 단식 중이신 분이야. 그럴 수 있지만 민주당 내에서도 별다른 반응이 없어요. 글쎄요. 이건 정치권의 입장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지금의 이 전체적인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이제 지역에서 정치인이니까 지역에서 사람들 만나면 우리 당의 당원들, 고양시에 있는 당원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윤미향 의원은 다 무죄가 됐다면서요? 그 민주당 분들 만나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맞아요? 그럼 아니에요. 1,700만 원 횡령 혐의가 돼서 벌금 내려왔어요. 그럼 아니라던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오인이 발생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가 미안하다, 잘못했다, 너를 악마화했다, 이런 식으로 그 분에 대해서 면죄부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민주당 의원들 또 여러분이 거기에 동조해서 마치 이게 아무런 죄가 없는 억울한 사람을 잡아다가 검찰이 기소를 한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낸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지금 2심 판결이 내렸는데 이재명 대표야 단식으로 후유증으로 누워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때 다 얘기했던 다른 분들, 다른 의원들 입장 표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우리가 잘못 알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든가 아니면 제가 잘못 알았지만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든가.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국민들에게 어떤 사실관계를 오도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정치적 결과를 끌어나가려는 그런 정치적 술수에 불과했다. 1심 판결에 대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반응이 그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거 입장을 낼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당 상황이요. 다 아시잖아요. 지금 대표도 단식에 들어가서 21일째가 됐고 오늘 또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고요. 지금 윤미향 의원의 항소심에 대해서 당의 그거를 집중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죄송한 말이지만 무소속이기도 하고요. 이재명 대표가 당시 얘기했던 거는 여러 의원들이 당시에 왜 그 입장을 냈냐면 윤미향 의원이 이 검찰에 기소되고 나서 조사를 받을 때 비판적인 시각이었던 게 민주당 내의 분위기였어요. 그게 미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좀 편을 들어주지 못하고 이렇게 좀 비판했던 시각들이 미안해서 2심 판결이 그 정도 나오니 좀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을 표한 것이지요.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들은 유연왕론하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윤미향 의원의 판결 부분 대법원 마지막까지 지켜보는 것들이 순리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이 사건은 2심까지 왔습니다. 아직 대법원 확정 판결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심 때 생각보다 좀 가볍게 이 판결이 났다고 반응을 즉각하기보다는 좀 기다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든다는 겁니다. 왜냐? 이 사건은 피해 할머니들이 구체적으로 계십니다. 과거 윤미향 의원을 향해서 할머니 중 한 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죽어가면
무슨 권리로 위안부 피해자를 만두의 고용으로 사용했습니다. 속이고 이용하고 재주는 고매하고 돈은 떼살림 받아 먹었습니다. 저 안서이덕한 데도 보니까 쉼터를 지어놓고 화려하게 지났습니다. 그 윤미한 대표, 위대한 대표, 그 아버님이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자, 많은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 결과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으실 텐데 참 안타까운 시간만 가고 있고 뭐 유죄든 무죄든 그래야 뭐 윤미향 의원의 명예라도 회복 뭐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1심 재판이 너무 많이 늦어졌어요. 지금 저기 이용수 할머니 얘기하고 검찰이 4개월 만에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1심 재판이 무려 2년 5개월이나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사자 없이 재판 준비하는 것만 1년이 넘게 걸리고 예. 또 그러면서도 심리할 것도 많이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안정쉼터 현장 검증 가는 것도 그것도 2심에서 했거든요. 예. 2심은 7개월 만에 심리해서 결론냈는데 결국 늘어진 1심 재판 때문에 저게 확정이 돼야지 이제 의원직 상실이 되는데 아마 확정되려면은 지금 대법원에 가서 1년 내내 아마 확정이 안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국 임기 채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